한국의 김용태입니다. 오늘 지금 10월 20일인데요. 벌써 오후 11시 반 이렇게 넘어가네요.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어제 제가 방송을 드렸던 내용이 있었죠. 이 중국 국적의 간병인이 코로나19 이 검사 결과 이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이 요양병원에서 일을 해서 82명인가요? 이렇게 뭐 집단 감염도 발생하고, 심지어는 물론 뭐 기저질환이라든가 항암 치료 뭐 이런 중이었기 때문에, 이렇게 또 고령의 이 환자들이었기 때문에, 그렇지만은 4명이 그래도 어쨌든 이 숨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소식을 어제 지금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짧게 전해드리니까요,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. 그러면서 주요하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과연 정말 왜 그랬느냐,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 요양병원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겠냐, 그리고 또 아마 그걸 모르고 그런 게 아니냐, 또 이 방역당국이 뭔가 좀 관리가 허술했던 거 아니냐, 어떻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, 그리고 또 요양병원도 그렇지, 늘 요양병원에 가서 일을 하려면은 코로나19 검사도 철저하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음성 판정을 받는 그런 결과서를 해야만 병원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, 요양병원은 그런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일을 시켰다는 것이냐 하면서 다양한 의혹을 이렇게 품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지금 케어 방역을 하는 나라답지가 못하다 뭐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네, 언론에서는 이 중국 국적의 간병인 뭐 이렇게 나와 있고, 중국인 또 중국인 A씨 이렇게 지칭돼서 나와 있습니다. 그러나 뭐 중국 동포들이 간병인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아마 이 뉴스를 접하고 이 동포분들이 특별히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, 또 이해하고 또 오해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, 오늘은 그 관련된 뉴스를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 보도는 지난 10월 14일 첫 보도가 됐습니다. 이 뉴스1이요. 이 확진 숨기고 요양병원 몰래 취업한 중국인 간병인 52명 집단 감염, 이런 제목으로 14일 날 첫 보도가 됐는데요. 그 기사 전문에 좀 첫 마디를 좀 읽어드리면은, 60대 중국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긴 채 남양주시의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취업해 간염병에 취약한 고령층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파악됐다. A씨가 취업한 뒤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52명이 집단 감염이 됐다. 1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 보건소에서 진단검사회 음성 통보를 받았었다. 하지만 A씨는 하루 뒤 6일 재검사를 받았고, 영등포 보건소는 7일 A씨에게 전화로 확진을 통보했다. 보건소 직원이 역학조사를 위해서 전화했을 때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. 이에 영등포 보건소는 A씨를 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중국 60대 중국인 국적의 남성, 저도 이제 중국인 A씨라고 했으니까 중국 A씨로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그러니까 5일날, 6일날 서울 영등포 보건소에서 두 차례의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. 첫 번째 받았을 때는 음성 통보를 받았고요. 두 번째 받았을 때는 양성 판정이 나와서 이 확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영등포 보건소에서는 7일날 A씨에게 전화로 직접 이 확진을 통보를 했다,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. 그러고 나서 이 보건소 직원이 역학조사를, 이 확진 판정이 났으니까 어디서부터 이 확진, 그러니까 감염됐는지를 역학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전화를 했더니 그때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
잠적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영등포 보고서는 A씨를 간염병 예방법 그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이 A씨가 7일날이죠. 7일날 그때 바로 이 문제 요양병원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A씨가 어떻게 그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냐? 보도에 의하면은 A씨는 직접 이 코로나19 확진됐다는 이 전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 검사를 받았던 그러니까 음성 판정을 받았던 그 확인서 그것만 저는 병원 측에 보이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언론에서는 이 방역 당국에서는 이 확진 사실을 숨기고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A씨가 7일서부터 그 요양병원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. 근데 이게 바로 발견되지 않고 10일, 12일쯤 돼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. 그럼 어떻게 A씨가 그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지 그 경위도 한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보도 내용은 18일날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. 이런 내용입니다. 보건당국에 따르면요, 18일자입니다. 보건당국에 따르면 남양주시 진저부 소재 이 요양병원에서 지난 10일 직원 1명이 전라북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그 12일까지 진행된 전수검사에서 이렇게 51명이 추가 이렇게 확진이 된 사실을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. 그래서 이 과정에서 10일에 확진된 직원에 앞서서 지난 7일 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중국 국적의 60대 간병인이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. 그분이 바로 영등포 보건소에서 2차 검사할 때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 18일날 이 뉴스가 보도됐을 때는 이미 요양병원에서 이 82명이 이렇게 확진 감염된 사실이 발견됐고요. 그리고 4명이 또 사망하는 그런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보건당국은 이게 10일쯤 되겠죠. 이 중국인 A씨도 이 확진이 그때 됐기 때문에 이 치료센터에 보내가지고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고, 그리고 바로 그 요양병원은 코호트라고 그러죠. 봉쇄를 해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. 12일인데 그렇게 와중인데 이렇게 그 당시는 52명인데 지금 82명, 거기에다가 4명은 사망까지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악화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. 그 방역당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지금 이 중국인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치료센터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고,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은 경찰 조사를 좀 바로 받게 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. 그렇지만은 지금 이 중국인 A씨가 최초의 간염 전파자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이 4명의 이 사망자와 관련돼서는 이분들이 워낙 이 기저질환도 있고, 그리고 항암 치료도 받고 있고, 그리고 고령의 나이고, 그러니까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은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것이냐, 그런 원인 파악은 일단은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져야만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, 이런 거고. 그리고 하여튼 주요하게 왜 이 중국인 A씨가 이 코로나19 확진 판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숨기고 이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냐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이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이 중국인 A씨가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이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. 그런 것이 지금까지 나온 이 보도의 내용입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
이렇게 감염이 전파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염된 사람들 또 그리고 이렇게 사망까지 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냐 뭐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. 사실 이 중국인 A씨 같은 경우는 뭐 그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재정적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죠. 그렇게 지금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된 피해자들이나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. 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요양병원에서는 보통 이 72시간 내에 검사를 받은 코로나 검사 이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만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,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인 A씨가 분명히 이 영등포 보건소로부터 이 확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1차에 음성 판정을 받았던 그것만 좀 내보이고선 이렇게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간병인을 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아마 요양병원에서는 그 1차 검사서만 보고 이상 없다 생각하고 있는 일을 시켰던 것이 큰 화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앞으로 뭐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요. 특히 이렇게 중국 동포와 관련된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동포분들이 다시 또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19에 이제 확진 감염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. 뭐 중국 동포도 그렇고요. 또 외국인들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소식들이 들고 있는데요. 어쨌든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히 지켜 나가는데 우리 좀 더 관심을 갖고 매사에 우리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뭐 어제 이렇게 방송을 드렸던 이 요양병원 이 코로나 집단 감염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무엇에 계신 대표 입니다.